자, 제가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환율이 튈까봐 걱정인 거죠. 환율이 튀면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건데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고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 금리를 올려야 돼. 외환위기 때하고 똑같잖아. 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럼 금리를 인상하게 되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대출금리가 올라가겠죠.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망고쌤이 말한 하락의 메커니즘이 동작하는 거죠. 전세 대출금리, 집은 안 팔 수 있어. 근데 전세 대출금리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5억짜리 전셋집에 살다가 내가 월세를 이자를 200 내고 있었는데 2배로 뛰었어. 똑같은 5억짜리인데 이제 200 내고 있었는데 400을 내래. 그리고 어떻게 해요? 200을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싼 전세를 찾거나 아니면 200짜리 집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전세가 가격이 이제 폭락해. 2년 만기 채권이잖아요, 전세는. 2년 뒤에 갚아줘야 되는데 주인들은 어떻게 해요? 전세 보증금을 빼줘야 되니까 집을 그냥 싸게 던질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전세 금리가 올라가고 전세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 가격이 폭락하고 그거를 이제 전세 사기 이런 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집을 팔아가지고 하려고 급매물이 나오고 그러면서 시세가 떨어지는 이게 하락의 메커니즘이 동작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나 환율 오르는가 신용등급 내려가는 걸 좀 걱정을 했는데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가지고 지금 그를 급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는 거죠. 환율이 지금 조금 높은 상태에 지금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환율이 어느 정도 측정 수준에 조금 높아지는 거는 뭐 수출에는 도움이 되잖아요, 솔직히. 좀 1,400원대 여전히 1,400원대죠. 그러니까 수출은 도움이 되고 이제 우리나라 제품들이 싸게 보이는 효과는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입은 좀 줄어들겠죠. 우리나라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적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흑자가 늘어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환율을 좀 높이 유지하고 그러기도 했잖아요. 우리는 수출 위주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환율이 뭐 확 튀지 않고 천천히 올라가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에 조금 올라가 있는 거는 뭐 꼭 독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금리를 올릴 요인이냐 아니냐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보면 이제 이런 거는 환율을 튀어서 금리가 인상할 요인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게 물량으로 가는 건데 물량은 보시는 바와 같이 40년의 최저잖아요. 40년 만의 최저. 그죠? 최저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 이야기하면 또 저번에 우리 수급 종결 영상 올렸었잖아. 네. 수원 입주 물량이 많아. 지금 집계가 안 된 게 많아. 공부 좀 하셨네. 그래서 다 했잖아, 내가 집계를. 이거 회색 보이시죠? 회색 보이시죠? 그 민간에서 나오는 건 파란색 요거만 이야기하는 건데 이 숨어있는 입주 물량을 다 찾았단 말이야. 그래도 이렇게 연결하면은 1980년 초반 이후에 이렇게 적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랬을까?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로 해야 되는데 재건축 재개발로 하는 걸 너무 막았잖아. 안전진단 통과도 안 시키고 씨를 말려버렸지. 그리고 뭐 진행되는 것도 도장 안 찍어주고 뭐 35층으로 해라. 뭐 한강앞은 15층으로 해라. 안 한다. 우리는 70층으로 한다. 50층으로 한다. 뭐 그래가지고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나타나는 건데 문제는 요러고 나서 있잖아요. 요러고 1980년대 초반에 이러고 나서 80년대 후반에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많이. 8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는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랐어. 그리고 계약도 막 6개월씩 하고. 왜냐하면 그 월세나 전세가 계속 오르니까 계약을 6개월만 하는 거야. 6개월 지나면 또 올리려고. 갱신하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는 거예요? 또 올리려고. 사월세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보증금을 미리 맡기고 까당하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랬었어요. 주인들이 완전 왕이었죠. 그래가지고 막 공식적으로 그 임대료 상승 때문에 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뭐 17명이었다 이랬으니까 그 시기에 그 정도였으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이 나왔잖아요. 1년을 하고 1년을 2년으로 하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엄청 힘들었습니다. 80년대 말에. 그래서 이제 그때 대통령이 바뀌었어. 그래서 대통령 후보 1로 3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 다음에 누구야? 김정필. 이 4명이 붙은 거죠. 4명이 붙은 거죠. 그때도 투표하셨습니까? 아니요, 텔레비로 봤죠. 그 김병조 씨가 하던 그 코미디 쇼 거기서 많이 했는데 전두환이 이제 내려가고 이제 그 이제 국민 투표로 바꾼 거잖아 대통령 선거를. 그 했는데 그 노태우는 여당, 나머지 3명은 야당인데 3명이 욕심에 찢어져 가지고 표를 나눠 가졌으니까 전두환 되겠어요. 그렇지 욕심이 다 했던 거지. 될 줄 알았던 거지. 뭐 그런 사람 많죠. 피닉제도 있었고 옛날에. 맞아요. 그렇죠. 막 요즘에 철수가 아닌 사람도 있고 막 많잖아. 자기 꿈을 못 버리는 거야 사람들은 목표가 여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됐는데 그때 3명의 공통된 공약이 뭐였냐면은 그냥 200만 원 공급이었어 그냥 무조건. 전두환이는 500만 원 공급이었거든 통 크게. 근데 하나도 못 짓고 끝났어. 근데 그 노태우도 그렇고 전부 다 200만 원 공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태우가 당선되자마자 이제 공병대를 투입해가지고 바다 모래로 아파트를 지었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200만 원 계획이 있는데 213만 원과 15만 원을 했어. 야. 그래서 그 정권에서 발표한 그 주택 공급 목표치를 유일하게 채운 대통령이 노태우죠. 딱 노태우 그 부분 하나는 괜찮았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가 입주를 한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렇게 공급이 적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이 똑같이 그게 재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때처럼 폭등할 수는 없겠지만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게 솔직히 말하면 걱정이 돼. 걱정이. 뭐 제 의견에 동의하고 안 하고 그건 뭐 동의 안 하시면 할 수 없는데 저는 이게 서민들 삶에 되게 큰 그게 될 거라 생각해. 짐이 될 거다. 데미지가. 집값이 안 오더라도 임대료가 엄청 오를 거다라는 거죠. 금리가 내려가면요, 좋아할 게 아니에요. 임대료가 더 빨리 올라요. 집값도 오르지만. 제일 먼저 집값이 안 오르잖아요. 금리가 내리는데 집값이 안 오르잖아요.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 이 서울이라는 공간 안에 집의 개수는 딱 정해져요. 이 순간. 맞죠? 이 순간 서울이라는 공간 안에 집의 개수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집은 그대로 있는데 돈은 계속 늘어나잖아. 금리가 내려가면 돈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집값이 오르는 거지. 이게 화폐 수량의 원칙. 오르는 거지. 근데 아무도 매매를 선택을 안 하면 어떻게 이 공간 안에서 뭘 선택해야 되고 그다음에 임대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가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2010년부터 13년 사이에 서울의 집값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맞는데 그때는 공급도 없었다. 맞아. 금리도 안 높았다. 맞아. 다 맞는데 그때는 심리라는 키가 임대 쪽으로 가 있었던 거지. 하고 싶은데 누가 집어서 사? 막 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전세 사는 게 더 이익이야. 그래고 전세로 갔지. 개이득? 이러면서 갔지. 그러니까 전세가 계속 오르는 거지. 그 2년마다. 그러니까 미친 전세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1억 7천 하는 게 3억 했어요. 2년 뒤에. 그 당시에 서울 아파트가 1억 7천 했어. 3억으로 올랐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매매로 안 가는 수요가 전세로 몰리기 때문에 전세가 더 올랐단 말이죠. 그리고 전세가 올라서 딱 붙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전세가 매매를 밀어올리면서 갭 투자자들 들어오고 막 전세가 이제 2년 전에 내가 들어왔던 그 살 때 매매 가격보다 지금 전세 가격이 비싸고 그러니까 실수요자도 달려들고 그래서 폭등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도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매매 가격이 눌려 있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꼭 좋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매매 가격을 누르면 전세가 폭등해요. 2010년에 그래서 하우스 푸어라는 단어하고 미친 전세라는 단어가 공존했어요. 집은 안 오르는데 전세가 폭등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지금은 집도 조금씩 오르고 전세도 조금씩 오르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조금씩 오르고 있단 같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제 내년, 후내년 가면은 공급이 계속 줄어드니까 이 서울이라는 공간은 정말 이제 내가 보기엔 노답이거든. 집을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니까 좋을 건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전세나 월세가 폭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40년 전의 교훈을 잊어버린 거지. 무섭다는 거지 나는. 그래서 혹시라도 제 말에 동의를 하신다면 저는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기를 강력 추천드린다. 당장 2026년에 그게 막 떡상을 하고 막 이자 냈던 게 너무 이자 내고 살았던 게 너무 보람 있어요. 매덕이 올랐어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영원히 따라갈 수 없는 내 소득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집값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떠나기 전에 뭐라도 잡아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어떡할 거야 이제 진짜로. 봐봐 이때 그거를 왜 잊어버린 거지 벌써. 1987년 이게 통계가 없어서 그런데요. KB에서 정확히 말하면 옛날에 주택은행이죠. 주택은행에서 이제 조사한 게 아파트 시세 조사한 게 1986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 거지. 진짜 한번 책을 읽어보십시오. 아파트 5차 파동 이런 책을 읽어보시면 그때 열기가 얼마나 심했는지 다 알 수 있다니까요. 정말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때 슬픈 막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막 교회에 갔는데 자기 가족들하고 딸들이 이제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있는데 기뻐야 되는데 기쁘기도 한데 너무 슬픈 거야. 저 사람들을 못 지켜줬다고. 그래서 편지를 쓰고 스스로 이렇게 하셨어. 근데 그 편지를 내가 읽어봤거든. 마음이 너무 아파. 그 편지를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거 있어요. 뜯어다녀요. 찾아보세요. 네, 그런 사건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때는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그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게 오르면 이거 집값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임대료가 오르는 게 문제인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주택의 85%가 85%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15%는 법인하고 국가가 소유하고 있어요. 주택에. 근데 이게 말이 법인이지, 법인이 국가가 대부분 갖고 있거든요. 15%는 국가가 갖고 있는 임대주택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면 개인들이 대부분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국가가 조절할 수 있는 게 만약에 되게 커. 50대 50이야. 그럼 국가가 이걸 가지고 조절을 할 수가 있어.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안 되잖아. 15% 가지고 어떻게 조절을 하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이라는 게 좀 약간 심각한 거는 뭐냐면 그냥 중산층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임대주택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임대주택에 들어 산다? 이거 자체가 자기 스스로에게 뭐라 그러지?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이 중산층들이 원하는 게 지금 현재 국가가 갖고 있는 임대주택이 우리 중산층들이 원하는 주택이 아니다라는 게 더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중산층들은 어떻게든 해갖고 임대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집을 사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다 개인이 갖고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임대주택은 그래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이 하는 거니까 개인들이 하는 건 이득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시세가 오르면 시세대로 올려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야. 국가가 이게 막 임대주택을 엄청 많이 갖고 있고 괜찮은 임대주택을 많이 갖고 있고 수요도 충분히 받아줄 수 있어. 그러면 조절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혹자는 뭐 이거를 뭐 국가가 뭐 다 매입해가지고 한다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써가지고 임대주택 내놔라 막 이러는데. 그래도 되는군요. 그럼 주는 겁니까? 나도 그러면 강남주택 내놔라 이거 좀 주세요. 저도 좀. 잠실주공 내놔라. 내놔라. 잠실주공 내놔라. 막 나도 살고 싶다. 나도 그주의진의 자유가 있다. 막 이렇게 그런 겁니까? 하여튼 그래서 저는 심각하게 보고 계신다. 심각하게 보고 계신데 뭐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99%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저는 그러면 논리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의 논리는 이런 거고 이제 본인의 객관적인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안타깝다. 이게 적어도 임대 가격이 오를 거는 뻔해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